자, 22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 22번 문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사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예를 들어 절대값 fx 혹은 f 절대값 x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그래서 얘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고, 얘는 이제 어쨌든 그 의미를 알면 훨씬 더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자, 일단 이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일단 첫 번째로 fx라는 함수에 절대값이 바깥에 씌워져 있는 형태와 절대값이 x에 씌워져 있고 그게 fx 안에 있는 형태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fx가 있고 그 밖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것은 이 fx가 결국은 y값에 관한 것이니까 y값에 관련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x값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값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6개의 함수들을 다 한번 그려볼 텐데, 다는 아니고 4개만 여기 나와 있는 4개만 그려볼 텐데요.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절대값의 의미 우리가 두 가지 할 건데요. 절대값의 첫 번째 의미는 거리입니다. 거리. 나중에도 나올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베타는 각각 알파, 0, 베타, 0이라는 두 점이고요. 그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이거는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거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다른 의미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들이 모두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절대값 안쪽에 있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케이스 분류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여기 2번. 근데 사실 1, 2번 모두 다 중요하고요. 모두 다 잘 쓰입니다. 절대값 sin x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절대값 sin x는 일단 파란색으로 할게요. 절대값 sin x는 sin x가, 자 보세요. sin x가 만약에 양수예요. sin x는 근데 뭐죠? y 값이죠. 보통 y는 sin x라고 하잖아요. y는 sin x가 양수예요. 그 말은 즉슨 sin x랑 0은 이제 x축이죠. 즉 y는 sin x라는 함수와 0, 즉 x축 사이의 관계를 보면 x축이 y는 sin x보다 아래에 있을 이때를 sin x가 위에 있을 이때를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y는 sin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 sin x는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그냥 sin x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y는 sin x가 이 안에 있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sin x가 0보다 작다고 할 당시에 x축이고요. 작다고 할 당시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y는 sin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겠죠.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아래에 있죠, 이렇게. 자, 근데 그러면 sin x가 마이너스 0이면 0보다 작으면 절대값 sin x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sin x로 이 sin x가 음수, 마이너스가 음수 곱해서 양수가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sin x가 튀어나올 겁니다. 왜? 절대값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다 플러스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런 식의 그래프를 갖게 될 겁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죠. sin x랑 대칭한 거예요. 지금 대칭된 형태죠. 대칭된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x축 아래에 있던 건 위로 올라오는 이런 형식이 돼요. 왜냐면 음수가 양수로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 가지만 더 봐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거리라고 했죠. 사실 요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절대값 sin x는 sin x 빼기 0, 즉 x, sin x라는 점과 x, 0이라는 점 사이에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x, 0과 x, sin x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요 x, 0, x, sin x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이만큼인데, 그거를 이제 요만큼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측정해 봤더니 sin x는 그냥 거리 그 자체가 함수값으로 나왔고 함수값 자체가 거리이고, 얘는 함수값이 거리에다가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달아준 것이어서 얘는 거리만 그 부호, 즉 방향을 생각 안 하고 거리만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대칭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탄젠트 x도 똑같이 해볼 겁니다. 자, 탄젠트 x라는 함수가 있고 0, 즉 x축이 있을 때 탄젠트 x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다면 절대값 탄젠트 x는 탄젠트 x랑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네, 탄젠트 x랑 똑같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요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 탄젠트 x가 탄젠트 x일 겁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x가 0보다 작을 때는 탄젠트 x라는 함수가 x축, 즉 0보다 작을 때, 요럴 때는 절대값 탄젠트 x가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된다고 했죠. 왜? 절대값 탄젠트 x는 나오면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음수 곱하기 얘도 음수가 돼버리면 얘가 양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x가 요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또다시 꺾어 올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그게 또 뭐가 되냐? x축에서의 이 거리가 됩니다. x축에서 이 함수까지의 거리. 다시 써볼게요. 탄젠트 x 빼기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x, 탄젠트 x 그리고 x, 0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자체는 그냥 탄젠트 값이 그냥 똑같이 거리이므로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절대값 탄젠트 x는 탄젠트 x의 음수인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린 이런 형태로, 접어 올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멈춰서 한번 자기 스스로 이 절대값 코사인 x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두 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사인 절대값 x 그리고 코사인 절대값 x도 저희가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사인 절대값 x에서 자 x가, 자 요번에는 사인이 x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자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사인 절대값 x 0보다 크다 먼저 할게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사인 절대값 x는 사인 x가 될 거고요.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사인 절대값 x가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겁니다. 죄송해요. 사인 마이너스 x죠. 사인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x값이 0보다 클 때, 요 부분에 있을 때와 x값이 0보다 작은 요 부분에 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사인 절대값 x는 사인 x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사인 절대값 x는 사인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사인 x를 똑같이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만약에 사인 x가 0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사인 x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한 사인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최종적으로 요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음수 부분이, 양수 부분은 똑같고요. 자, 이러면 코사인 함수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x가 0보다 클 때는 코사인 절대값 x는 코사인 x가 되고요. 똑같이 되고요.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 절대값 x가 코사인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근데 코사인 함수는 특이하게 우함수이기 때문에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모두 다 코사인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죠?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그려보면 원래 코사인 함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x가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코사인 절대값 x가 코사인 x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원래 문제에 이제 원래 문제에서 어떤 함수, 이 중에서 어떤 함수가 주기성을 갖지 않냐라고 했는데, 주기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기의 의미는 있잖아요. 주기의 의미는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반복되는 구간. 자, 반복되는 구간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어떤 구간이 반복되면, 자, 요런 식으로 어떤 구간이 반복되면 요런 이렇게 갈게요. 요런 식으로 어떤 구간이 반복되면,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 함수는 주기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좀 잘려 있어서 안 되죠.
잘려 있어서 안 되는데 요렇게 주기성을 갖습니다. 자, 근데 요 함수만 요런 형태의 주기성을 안 갖겠죠. 왜냐면 얘는 요런 식으로 갈 거고 얘는 대칭된 형태로 갈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주기성을 갖지 않는 함수가, 얘는 주기성을 갖지 않는 함수가 얘가 되고, 정답은 아마도 3번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요겁니다. 사인 절대값 x. 자, 그래서 요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대값 fx와 f 절대값 x 어떻게 그리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4번이고요. 별표 3개 다 각각 이제 각변환, 뭐 주기 그리고 평행이동, 주기는 뭐 주기 공식을 하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줬고, 이런 식으로 그려줬고, 그리고 a와 b를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sin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b, 일단은 요 식 자체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각변환을 이제 배웠죠. 그래서 sin ax 마이너스 파이를 플러스 b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sin 파이 마이너스 ax라고 할 수 있어요. 플러스 b.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이 형태로 왜 바꿨냐면, 자, sin 파이 마이너스 x는 sin x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네, sin 파이 마이너스 x는 sin x다 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sin a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b를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자, 이것도 있죠. sin x는 마이너스 sin, 밑에다가 쓸게요. 마이너스 sin 마이너스 x이다. 이런 게 있죠. 마이너스를 이제 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각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을 변환했고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sin ax라고 하고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변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각변환 공식을 잘 외우시면 아주 쉬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에다가 sin x와 마이너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따와 보면요. sin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sin 함수는, 자,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자, sin 파이 x는 sin x라고 했잖아요. 자, 이건 또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sin 파이 마이너스 x는 sin x라고 했을 때 지금 밖에 있는 함수들이 sin으로 똑같죠. sin으로 똑같잖아요. 근데 이 안에 부분에 파이 마이너스 x랑 x가 있잖아요. 근데 둘이를 더해서 어떤 두 가지 그 x, 이 함수 안에 있는 놈이랑 혹은 함수 바깥에 있는 놈들끼리 더해서, 자, 더해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더해서 그냥 어떤 상수 k로 일정하면,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일정하면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뭐와 관련돼 있다? 대칭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칭성과 관련이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더해서 k로 일정할 때 대칭성과 관련이 있다. 더해서 k로 일정할 때 대칭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더해서 k로 일정하는 게 왜 대칭성과 관련이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해서 k로 일정한다고 하면 이게 뭔 소리냐? 더해서 k로 일정하면 평균이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k 예를 들어 파이 마이너스 x와 x가 있잖아요. 그럼 둘이 더해서 파이잖아요. 합이 파이예요. 그러면 평균은 두 x좌표의 평균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x의 영역 안에 있는 요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의 평균은 x 그 좌표의 평균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겉에 있는 애들은 sin x 사인으로 똑같죠. 자, 그러니까 sin 이거 sin 이건데 얘네 둘의 합이 지금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말은 즉슨 x 좌표들이 더해졌을 때 반으로 나눴을 때 파이가 된다는 것은 x 좌표들이 둘이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요런 느낌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옆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 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sin 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sin 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2분의 파이라는 것에 대해서 2분의 파이에서 x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x죠. 자, 여기가 x인데 x랑 동일한 선상이 있는 요게 뭐냐면 파이에서 x만큼을 빼면 파이 빼기 x 요만큼이 x여서 자, 다시 할게요. 자, 요만큼이 지금 제가 방금 표시 요 부분이 x입니다. 요 부분의 길이가 x여서 x만큼 증가를 지금 했는데 요만큼 갔는데 파이에서 요만큼 뒤로 온 요 좌표들의 y 값이 동일 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x만큼 갔어요. 파이에서 x만큼 뒤로 왔어요. 그 y 좌표들을 비교해 보니까 둘이 동일 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해서 자, 요만큼 x가 앞으로 갔을 때 파이에서 요만큼 뒤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더하고 빼고가 상쇄돼서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대칭축에서 동일한 거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2분의 파이에서 얼마만큼을 2분의 파이에서 얼마만큼을 뺐습니다. 그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예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x만큼을 더했습니다. 그게 2분의 파이 플러스 x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둘이 조금은 뒤로 가고 조금은 앞으로 갔는데 그 두 개가 지금 같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사실 sin 2분의 파이 플러스 x랑 똑같습니다.
네, 이건 그냥 똑같아요. 네. 이거 한번 공식 써보면 얘가 코사인 x죠. 얘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x죠. 코사인 마이너스 x여가지고 코사인 x는 코사인 마이너스 x랑 똑같아서 둘이 똑같다. 즉 이게 뭔 소리냐면 쉽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2분의 파이에서 똑같은 거리를 간 이 두 x 좌표가 똑같은 거리를 간 두 x 좌표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똑같은 양을 더하고 똑같은 양을 뺐으니까 둘이 대칭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똑같은 양을 더하고 똑같은 양을 뺐으니까 이 함수 자체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둘이 합이 파이예요. 여기도 합이 파이였죠. 둘이 합이 파이였어요. 둘이 더하면 파이죠. 2분의 파이에서 x 빼고 2분의 파이에서 x 더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합입니다. 합이 일정하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를 x로 봐서 여기 x를 빼서 파이 마이너스 x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봐서 x만큼 빼고 x만큼 더하든 중요한 것은 x, 즉 변수가 아니고요. 어떤 한 숫자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그 합이 일정하고 평균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그때 대칭성을 이렇게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sin 파이 마이너스 x와 파이 마이너스 x 초록색으로 해야겠다. 파이 마이너스 x가 서로 대칭인 관계인 거죠. 이런 관계인 겁니다. 자, 그래서 24번은 이런 식으로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주기를 보세요. 자, 이제 요거에서 이제 요걸로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이 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주기를 구해 보면 절대값 a분의 2파이가 되겠죠. 절대값 a분의 2파이. 자, 근데 그 주기가 지금 주기가 지금 요렇게 파이가 되겠네요. 파이가 되니까 절대값 a는 2가 되고 부호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부호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또 y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됐고 주기도 다 됐어요. 근데 이 평행이동, 자, 지금 요 함수를 보면 이 함수는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된 상태이잖아요. 요 함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함수는 y축에 대해서 b만큼 평행이동이 됐죠. 그러면 원래는 x축에 대해서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x축 원래는 x축이었는데 그게 이제 뭘로 바뀌었다? y는 b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b는 1이 되고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또 쉽게 구할 수 있냐면 2와 0, y는 2와 x축 사이의 그 평균을 우리가 b는 1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대값과 최소값 0과 2와 0과 2의 평균이 바로 이 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와 0 사이의 평균이 바로 이 축 b는 1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렇게 축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축을 평행이동, 즉 여기 맨 마지막 꽁무니에 있는 것은 축이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구했어요. b는 1이고요. b는 무조건 1이고, 자,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x축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 x축 맨 처음에 시작할 때 y축 기준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내려가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게 플러스 사인이고 이렇게 생긴 게 마이너스 사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의 형태니까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이 형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호가 플러스로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a는 그냥 2의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양수가 되고 그래서 a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이 둘이 더해주면 3 합이 3이 되겠네요. 합은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요것만 체크하고 요건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갔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얻을 건 다 얻으신 겁니다. 자, 각변환 공식을 2개를 알고 있습니까? 각변환 공식 2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각각의 각변환 공식에서 각각은 아니고 일단 요것만 설명드리긴 했는데 요건 나중에 기함수 나오면 할 거예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 이 함수가 대칭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주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리고 평행이동 한 것은 축이 평행이동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까지. 그리고 뭐 여기 형태 그래서 4개 정도 되겠네요. 4개. 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좀 잘 이해하시고 납득하시고 수긍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4개를 했고요. 4개 정도 이제 공부해봤고 요거를 잘 숙지하시고 나중에 테스트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이 문제 26번 문제도 이 24번 문제였죠. 24번 문제랑 비슷한데 24번 문제와 뭐 하나는 다르거든요. 지금 x 영역 안에 있는 x가 있을 자리 x의 영역 안에 있는 이 식이 지금 bx 플러스 4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이 24번은 ax 마이너스 파이였죠. 그래서 이 둘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얘네들은 지금 아까 걔는 각변환을 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었고 즉 대칭성이죠.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었고 이 26번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즉 x 플러스 4 파이를 보면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파이만큼 이동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축의 평행 이동한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문제를 볼 수 있겠네요. x축과 평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뭐와 24번과 이렇게 쓸게요. 24번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전 걔는 대칭축에 관한 것으로서 이제 각변환을 물어보는 거였고 얘는 평행이동을 물어보는 거였죠. 자, 그걸 보고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혹은 함수의 y축 방향 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최대는 3, 최소는 마이너스 3이죠. 그 말은 즉슨 이 중심축에서부터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다는 소리인데 그 말은 절대값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값 a가 왜 절대값이냐?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크기 자체 즉 그 거리 자체는 3이라는 것이죠. 절대값 우리 거리 혹은 크기 여기 거리 혹은 크기라고 할게요. 거리 혹은 크기가 몇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다. 3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축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최대와 최소가 3만큼 3이라는 것을 보고 이게 폭이 원래는 보통 그 삼각함수는 1인데 폭이 3으로 이렇게 쭉 늘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주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b는 이제 이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것이 뭐다? 파이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니까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파이다. 그 말은 절대값 b가 2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해서 이 두 개를 구했으니까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이제 절대값 a의 제곱, 그럼 그게 a의 제곱이 되죠. 그럼 9가 되고 절대값 b의 제곱은 4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13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절대값이 나왔는데요. 절대값은 공식이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값은 한 번 더 해볼게요. 절대값은 세 가지는 아니고 크긴 두 가지인데 크기 혹은 거리, 아까는 거리라고 했는데 거리나 크기나 똑같죠. 거리 혹은 크기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다 플러스로 해석을 한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경우를 나눠서 이거는 뭘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 아까 했죠?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잘 됐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 한번 하시고 여기 네 가지 지금 요 네 가지 했잖아요. 요 네 가지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표 4개로 해도 되고 아까 것도 이것도 별표 4개로 할게요. 그냥 별표 4개. 요거는 별표 3개. 네, 별표 3개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28번은 주기선대칭 특수각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인데요. 자, a가 양수이고 이 코사인 ax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0에서 이제 0보다 큰 범위 또 a분의 2파이보다 작은 x 값의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a에서부터 b까지의 이 거리가 3분의 파이라고 지금 나와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 주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얘는 a분의 2파이가 되겠죠. a분의 절대값 a분의 2파인데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a분의 2파이죠. 근데 그게 a가 양수니까 a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로 튀어나오겠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우리가 그 함수의 폭이 폭은 최소가 이 2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2가 때마침 요 폭이 2라고 해서 이 최대인 점을 우리가 y좌표가 2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지금 2이고 이 교점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지금 y는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비율이 2대 잠시만요. 지금 비율이 2대 1인 상황이 돼 있잖아요. 2대 1. 자, 2대 1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2대 1인 특수각이죠. 특수각. 특히 코사인에서 2대 1은 코사인 60도, 즉 3분의 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사인 60도, 즉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즉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3분의 파이. 즉 이 3분의 파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코사인 함수가 3분의 파이와 관련이 있는 거지 코사인 AX는 이 AX 자체가 3분의 파이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AX가 3분의 파이가 되는 X는 3A분의 파이인 지점에서 이게 지금 형성이 되는 거겠죠. 여기가
3a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가자면 코사인 x로 할게요. 너무 크게 그렸다. 이렇게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코사인 x가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최대값의 절반이 된 요 지점은 항상 파이 여기죠. 즉 여기 반으로 나눈 주기에서 반으로 나눈 지점에 또다시 3분의 1로 나눈 그런 지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전체의 반의 3분의 1 3등분 지점에 반드시 존재한다. 뭐가? y축이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으면 얘는 3등분 뭐의? 절반의 3등분 지점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는 이제 삼각함수가 크기가 이제 막 줄어들고 늘어나고 위로 잡아당기고 아래로 잡아당기고 옆으로 잡아당기면서 크기가 변해서 가끔 이게 도대체 그 원래 함수로 생각했을 때 원래 사인 함수를 생각했을 때 무슨 각도와 관련이 있는지가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절반은 코사인에서는 3분의 파이 즉 2대 1의 비율이죠. 2대 1의 비율은 코사인에서는 60도 즉 3분의 파이 사인에서는 30도. 근데 당연히 코사인 60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사인은 30도의 그 각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코사인 2대1 비율이면 2대1 비율이면 자 얼마? 2대1 비율이면 코사인 60도와 관련이 있는 요 지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K든 100K든 뭐 어떤 K든 뭐 어떤 숫자든 딱 이 위에 있는 부분, 이 축에서부터 위에 부분의 절반, 여기는 절반은 반드시 코사인의 경우 60도, 사인의 경우 30도와 관련이 있는데 X축 방향의 폭에 대해서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3분의 3의 2분의 파이 여기까지 했고 이런 식으로 됐고요. 2대1 이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3a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기는 이제 a분의 2파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대칭축은 코사인 함수는 이 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 축이 그래서 이제 파이죠.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이 함수 자체가. 네.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어서 이것도 하나 더 해볼까요? 코사인은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말은 평균이 파이이다. 합의 평균이 파이다. 즉 이 파이의 합이 2파이면 그것이 합이 2파이면 코사인 함수가 대칭이 된다.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x 그리고 x가 같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식 중에 있죠.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이다. 자, 그래서 합이 2파이,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절반이면 대칭축 절반이면 a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a분의 파이가 이 절반 대칭축이 있는데 이 대칭축에 대해서 요 3분의 파이도 이 2등분이 되겠죠. 2등분이 되므로 a분의 파이에서 빼기 3a분의 파이를 빼면 그것이 3분의 4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3a분의 3파이에서 3a분의 파이를 빼면 3a분의 2파이는 3분의 4. 그래서 없어지고 2 남으면 2분의 파이가 a가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겠고요. 네, a는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모아봤으니까 요거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한 5가지 정도 했는데 이 5가지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인데요. 얘는 별표가 두 개밖에 안 쳐져 있긴 한데 근데 더 설명하면서 별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문제에서는요, 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2감마 플러스 2델타, 이거 델타라고 읽어요. 약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S 느낌으로 S인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려준 다음에 요거를 닫으면 됩니다. 요걸 이렇게 닫으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음표 모양? 음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길면 안 되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델타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인데 델타가 나중에는 이 삼각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걔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델타. 요 합을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sin EX를 지금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기는 바로 공식을 사용해서 절대값 2분의 파이, 2파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2는 2겠죠. 그러니까 날아가고 최종적으로 파이가 될 겁니다. 하나의 주기가 지금 여기가 파이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주기가 이렇게 찾아졌으면, 자, 다음으로 요 구하려는 걸 우리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문제를 풀고 싶은데 좀 잘 풀고 싶다. 그러면 문제는 항상 2가지 중 하나예요. 2가지 중 하나는 아니고 결국은 뭘 알려주냐면 처음에 시작 부분과 맨 끝 부분에 묻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중간 과정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시작이랑 묻는 것 중에서 처음에 시작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묻는 것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면서 가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는 요 사실을 알고 가면 그냥 좀 이게 보일 것 같은데요. 좀 현실적으로 보면 대칭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삼각함수가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알고 있죠. 이 몇 분의 파이냐?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절반이 2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분의 파이에 대해서 지금 뭔칭이다? 대칭이다. 알파 베타가 대칭이니까, 알파 베타가 이렇게 대칭이니까 등차 수열을 이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평균은, 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 길이랑 베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둘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넘겨주면 4분의 2 파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평균, 알파와 베타의 평균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파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의 평균은 이 대칭축이다 라는 것을 보고, 얘네들을 다 더해주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델타를 이용해서 더해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y축과의 교점인 이 선도 몰라요. 우리가 뭐 이거에 관한 5분의 3에 대한 특수한 비율은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보기 그러니까 이거 좀 떼낼게요.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알파 베타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4분의 파이, 이런 거는 2분의 파이, 요거는 이제 4분의 3파이겠죠?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주면 4분의 2파이니까 결론이 될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2분의 3파이. 자,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양쪽이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이 두 개의 요거와 요거의 평균 또한 2분의 파이이므로 연이은 세 개의 등차 수열의 합, 예를 들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면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베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냥 2분의 3파이라고 계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칭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중에 와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요 문제 중요합니다. 요 문제 중요하고요. 별표까지 쳐져 있죠. 이 문제는 이제 평가원에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네요.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문제를 쭉 읽어보시고 지금 문제에서는 fx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 y는 ky 교점이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gx는 뭐 요거와 y는 ky 교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요런 6분의 파이라는 특징이 있죠. 둘이 fx와 gx의 특징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기가 6분의 파이분의 2파이, 6분의 파이는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생략해 줄게요. 둘이 약분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0부터 12까지의 구간을, 지금 닫힌 구간을 지금 설정해 줬잖아요. 요거는 지금 뭔 소리냐면 0, x, 12 요 구간 내에서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요 꺾인 게 요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여러 번 보면서 하나씩 숙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2가 있고요. 네. 그래서 주기가 12이고 그 12인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코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됐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한번 그리기만 할게요. y는 ky의 교점이 있는데 그거와 알파 교점이 이제 x좌표가 알파 1과 알파 2가 나오는데 그 둘 사이의 차이의 절대값 18이래요. 자, 여기서 절대값의 의미 아까 이제 몇 번 했는데, 자, 크기 혹은 거리라고 했죠. 크기 혹은 거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절대값을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데 그때 뭘 해줘야 된다?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된다.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 2 여기가 알파 1이죠. 여기가 알파 2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가 8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선대칭성 요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대칭성을 한번 보시면 네. 선대칭성 자, 선대칭성을 한번 보시면 요 중간에 코사인 함수는 요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죠. 즉 12의 절반 6에 대해서 선대칭인 겁니다. 근데 6에 대해서 선대칭인데 6에서 같은 거리만큼 즉 4만큼 빼주고 4만큼 더해준 알파 1과 알파 2는 각각 2와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 1은 2고 알파 2는 10입니다. 그래서 2를 대입을 해주면 코사인 6분의 파이 곱하기 2는 여기 3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K는 2분의 1이 됩니다. K를 구했어요. 자, 근데 K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아니라 베타1, 베타2의 차이의 절대값이 얼마냐. 즉, 베타1과 베타2의 거리가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복잡한 함수가 있고 그리고 K가 지금 2분의 1로 나왔으니까 2분의 1과의 교점에 두 교점의 x좌표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함수를 복잡하게 그릴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뭐다? 2분의 1이다 라는 요 식의 해와 이 식의 해와 뭐와 얘를 변형한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2분의 3 마이너스 3 빼먹었네요.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2분의 3이 아니라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식의 해와 요 식의 해가 동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x 좌표는 교점은 동일할 테니까 이거를 해서 답을 요 위에 있는 걸 해서 답을 구하나 요 밑에 있는 걸 해서 답을 구하나 둘이 답은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고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한 가지 알 수 있냐면 요 점에 대해서 지금 이 함수가 또다시 대칭이 돼 있잖아요. 또 요 함수에 대해서 점대칭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 두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요 함수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점대칭이 되니까 요렇게 할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둘이 x 값의 변화량이나 y 값의 변화량이 동일할 것이라는 거죠. 요만큼이 회전하면 요만큼이 요렇게 회전하면 요만큼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얘와 얘 이 8에서 이 8이라는 거리와 6이라는 거리의 차이가 요만큼으로 차이가 난다면 동일한 그 거리만큼 요만큼으로 6과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x가 거리가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즉, 자 8과 6과 x가 그 차이가 어떤 숫자로 일정하다. 이거 뭐 생각나나요? 등차수열 생각나죠.
그래서 8, 6 그리고 얘와 얘 사이의 차이도 동일하니까 x좌표의 차이예요. 당연히 x좌표의 차이가 동일하니까 얘가 4가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x는 4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쭉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4, 즉 정답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쉽게 풀 수 있고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삼각함수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대칭성과 주기성을 그리고 평행 이동을 보기 위해서 내는 건데 여기에서 선대칭 나왔죠? 주기성 나왔죠? 이 외의 것을 사실 물어보는 문제는 뭐 평행 이동 아니면 이제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개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오게 돼요. 네, 거의 대부분. 왜냐면 삼각함수의 그냥 가장 근본적인 그런 특징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x는 4. 그래서 정답은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문제 여기까지 풀 텐데 모르겠으면 계속 돌려보시고 네, 하다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두 문제 남았는데 33번 문제 별표 4개 내지 5개가 될 것 같은데 자, 처음에는 일단 요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설명해드려야겠네. 요 두 개가 지금 좀 눈에 거슬리죠. 이게 뭔 뜻이냐면 아까 우리 요렇게 생긴 거는 요거와 동일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요렇게 생긴 건 그럼 뭐냐? 얘는 등호가 없는 부등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 표현이니까 x가 뭐 0과 2파이 사이에 이렇게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 둘이 동일한 표현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런 구간, 이걸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구간. 근데 이거 뭐 어차피 수투 때 할 거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간, 얘는 닫힌 구간, 얘는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열린 구간. 자, 그리고 K는 여기 n이라고 되어 있죠. n은 natural number. 그래서 자연스러운 자연수를 의미하고 자연수의 집합 안에 있다. 자연수들을 모은 그 모임 안에 있다. 그 말은 얘도 자연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자연수입니다. 얘가 자연수고 k가 자연수일 때 sin kx는 3분의 1이라는 이거의 모든 해의 합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요. 서로 다른 실근의 서다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죠. 저는 개수가 8. 개수가 8이면 검은색으로 쓸게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8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해의 합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주기가 이제 주기가 이제 k분의 2파이가 되겠죠. 물론 절대값 k분의 2파이인데 그냥 k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k가 양수이기 때문이죠. 자연수는 당연히 양수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길 건데 요게 이 직선이죠. 이 3분의 y는 3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3분의 1과 만나는 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k분의 2파이까지 이 하나의 주기 안에서 몇 개? 2개가 교점이 형성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범위라고 할게요. 0부터 k분의 2파이까지 개수가 2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범위를 2파이로 k배를 해주면 개수도 k배가 돼서 2k개가 되겠죠.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k분의 2파이라는 범위에서 두 개니까 2파이라는 범위에서는 당연히 이 두 개 k번 반복하니까 2k.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k개라는데 그게 또 8개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k는 이제 2k가 8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k는 4가 되겠네요. k는 4가 될 겁니다. k는 4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k는 4가 됐어요. 그럼 k를 구했습니다. k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2분의 파이. k가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든 해의 합, 이 모든 해의 합을 이제 한번 구해봐라라는 것인데, 자, 요 대칭축에 대해서 요 두 해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요 해와 요 해의 평균이 이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을 2배 하면, 자,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 지금 이게 4등분점이죠. 8분의 파이니까, 이게 8분의 파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면 얘 2배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파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그 결과값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평균으로 그냥 다 생각할게요. 왜냐면 요 뒤에 나오는 요 그래프도 물론 다 평균으로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점 여기 대칭축, 여기는 또 어떻게 나오겠죠. 네,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축과 이 처음 나온 요 축과 이 두 번째 나온 요 첫 번째 축과 두 번째 축 사이에 요 거리는 당연히 삼각함수는 반복되는 그런 그래프고 함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 거냐면 2분의 파이, 즉 주기만큼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이 8분의 4파이만큼 더해주니까 8분의 5파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8분의 5파이. 자, 그러면 또 8분의 5파이, 8분의 9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8분의 파이 더하기 8분의 5파이 더하기 8분의 9파이 더하기 8분의 13파이가 될 겁니다. 왜? 8분의 4파이만큼 차이가 나니 더해주니까.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그러면 이제 요거의 평균 8분의 14파이를 2배 해주면 되겠죠. 그게 이 모든 축들의 합일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축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에요. 즉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죠. 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 뭐 감마 플러스 델타 나누기 2, 뭐 그 외에 뭐 더하기 뭐 나누기 2의 값들을 지금 다 더한 게 이 값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등차 중앙에서 쓴 거고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2를 곱해줘야지 모든 해의 합이 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요 축을 다 더한 게 지금 요게 되는데, 그걸 이제 2배 해줘야지 모든 해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7파이. 그래서 정답은 7파이가 될 겁니다. 7파이예요, 정답. answer. 됐습니다. 자, 문제. 이 문제도 배울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배울 거 아주 많으니까 이제 잘 공부해 오시고, 요 5가지 잘 한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돌려보면서 계속 해 나가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35번 문제 별표 3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문제에서 설명을 안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sin kx라고 했을 때 이 k가 자연수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요걸 한번 다 설명해 드릴게요. 주기 그리고 x의 개수는 주기 겸 x의 개수는 개수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주기는 우리가 아까 그 전부터 구해왔던 것처럼 주기 공식을 이용해서 주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가 될까요? k분의 2파이, 절대값 k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이 주기의 의미이고, 또 비율은 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범위에 이만큼의 개수가 있으면 범위가 k배 되면 개수도 k배 될 것이다 라는 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칭성 그리고 평균, 요 얘기가 이제 우리가 대칭성의 평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가셨다면 요거를 잘 이해하신 거고, 맨 마지막으로 그래프 아니죠, 주기죠. 뭐 등차 중앙도 있었고, 뭐 이건 필요 없겠는데 뭐가 또 있을까요? 등차 중앙이면 될 것 같아요. 등차 중앙. 그래서 4개로 할게요. 자, 근데 보시면 x의 개수는 개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k분의 2파이가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잖아요. 근데 지금 k분의 2파이만큼 주기가 줄어들었어요. k분의 2파이, 이것도 비율과 관련이 있는데요. 2파이의 한계, 즉 이만큼 주기의 한 개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만큼 주기의 그래프 개수가 한 개였어요. 근데 k분의 2파이면 똑같은 0부터 2파이라는 이 범위에서, 자, 0부터 2파이까지라는 이 범위에서 그래프 개수가 얘는 한 개였지만 얘는 몇 개가 될까요? k개가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2파이일 때 한 개니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기가 2파이일 때 한 개였는데 얘는 왜 나누는데 얘는 왜 곱해주나요? 그러니까 둘이 곱해가지고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곱해가지고 이 결과값이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곱해가지고 2파이. 아시겠죠? 이게 x 영역 요게 2파이가 됐을 때 하나의 주기잖아요. 근데 얘는 요만큼이 하나의 주기니까 주기를 k개 하면 그게 2파이가 된다. 그러니까 요만큼인 게 k개가 있어야지 여기가 2파이가 된다. 요런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x의 개수는 개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주기, x의 개수가 만약에 자연수나 혹은 정수로 나올 때, 그리고 x의 개수가 어떤 분수나 기타 무언가로 나올 때, 그때 각각 자연수 혹은 정수면 뭐 개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수 그리고 기타 등등은 주기 공식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주기 공식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35번 x의 개수가 개수이고 그래프가 그려지고, 네. 그래서 x의 개수를 대할 때 그게 개수인지 아니면 뭐 절대 주기 공식을 이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에서 2파이까지 이제 범위가 주어졌고요. sin 3x, a sin 3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3x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그려지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이건 그냥 그리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세 개를 그렸어요. 자, 근데 y는 9와 여기가 절대값 a가 되겠죠. 근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긴 그냥 당연히 a겠네요. 여기는 x축이 아니라 b축이겠죠. y는 b, b도 이제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y는 b, 여기는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텐데, y는 9와 교점의 개수가 3개래요. 여기가 3, 여기가 2파이고요. y는 9와 교점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러면 일단 딱 봤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이려면 여기 혹은 여기겠죠?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여기 혹은 여기야.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근데 y는 2와의 교점이 지금 7개래요. 자, 7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교점 개수 문제거든요. 교점의 개수 관련된 문제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축이 기준입니다. 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삼각함수를 제가 한번 그려본다면, 기본적인 삼각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려봤어요. 기본적인 삼각함수를 그려보면 교점의 개수가 1개, 그 위에는 0개겠죠. 0개, 1개, 이 사이는 2개, 여기는 3개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2개, 1개, 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트. 뭐 하는 거야? 네. 오늘 자동집에 하지? 네. 뭐 하고 있어? 네. 녹음하고 있어요. 혼자? 미안. 이제 여기 속으로 발라면. 아, 네네. 자, 그래서 요 경우가 지금 접하는 경우입니다. 수투에서 할 건데요. 접하는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생기므로 이 접하는 경우를 잘 유심하게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 주기성에 의해서 이 세 개가, 그러니까는 주기성에 의해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접하는 경우는 나중에 수투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교점의 개수가 7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될 겁니다. 교점의 개수가 7개가 될 거고요. 7개. 근데 그게 y는 2래요. y는 2. 그러면 당연히 y는 9는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y는 9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이 대칭축이죠. y는 b, 이 대칭축이 2가 될 것이고 a 플러스 b가 9가 될 것이므로 a는 7이 돼서 둘이 곱해주면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